자, 다음으로는 메이커다오의 남두환 대표님께서 디파이의 새로운 프론티어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특히 이제 디파이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분들도 얘기는 하지만은 아직 이해나 아니면은 분석이나 그런 게 좀 부족할 수 있는 분야인데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메이커에서 이제 델리게이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노드라고 이제 거버넌스 쪽에 이제 특화된 이제 프로젝트의 CEO를 맡고 있는 남도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PPT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어도 있고 영문도 있는데요. 일단 발표 자체는 한국어로 하고 혹시 뭐 나중에 뭐 질문 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영어로 질문하시든 아니면 한국어로 질문하시든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제 하기 전에 이제 델리게이트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이커다오 같은 다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CEO가 없기 때문에 CEO가 대신에 이제 델리게이트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주식이라 치면은 지분을 갖고 있어서 그걸로 결정을 하는 것처럼 이제 토큰 홀더들을 대신해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이제 델리게이트 역할이고요. 그래서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4년 정도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디파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래서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어로 봤을 때는 탈중앙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센트럴 파이낸스를 줄여서 디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디파이 자체는 뭐 덱스라든지 뭐 대출 서비스라든지 뭐 예측 시장이라든지 저희가 기존 시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금융 상품이 블록체인으로도 웬만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파이로 하게 되면 장점은 투명하고 그다음에 중간 관리자가 불필요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디파이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원화로 봤을 때는 75점 보니까 6조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메이커가 거의 한 8조 원 정도 저희 들고 있는데 재밌는 게 이 디파이가 얼마나 효율적이냐면요. 그래서 이제 메이커 같은 경우에도 운영하는 자산이 8조 원이 넘지만 직원은 뭐 지금은 좀 많아졌다 하더라도 지금도 150명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우리나라의 제주은행이나 그런 경우에도 약간 비슷한 규모로 운영을 한다 그랬을 때 직원이 적어도 400명, 500명 될 텐데 블록체인이다 보니까는 그런 점에서 좀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파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작년에 비하면은 어쩔 수 없이 좀 시장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디파이 자체가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작년에 비하면 60% 정도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그 전이랑 비교했을 때는 5배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그 전이랑 많이 비교한다 그러면은 거의 뭐 20배, 50배 정도 성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위에 있는 건요, 이더리움 이제 디파이 이코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실제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로토콜의 그냥 일부분에 부과합니다. 너무 많아서 사실 다 적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이렇게 제가 보았듯이 다양한 이제 제품이랑 프로토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 규모, 그러니까 저희가 TVL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한마디로 얼만큼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엄청 빠르게 성장했다가 작년에 비하면은 한 지금 반 정도로 하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파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디파이에 그러면 왜 좀 특이한 게 뭐냐? 그러니까 디파이랑 기존 금융이랑 봤을 때 또 좀 새롭고 왜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 그런 게 많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좀 신기한 걸 얘기하자면요. 디파이는 보통 이제 금융의 레고라고 많이 부릅니다. 저희가 이제 레고 같이 블록을 뭐 쌓거나 놀거나 뭐 아니면은 애들이 있다 그러면 애들이 하는 거를 전에 본 적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처럼
디파이의 특징은 결합성이라 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그런 서비스나 아니면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그거를 이제 딱히 허락 없이도 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무슨 얘기인지 궁금할 수 있지만은 그 저희가 기존 예를 들어서 금융으로 예시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화폐가 있으면은 그 화폐를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돈을 예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치를 하면은 또 그 다른 사람한테 또 이제 그거를 대출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럼 대출을 하고 하다 보면은 또 이제 그걸로 된 파생 상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래 기존 금융에서는 이런 이제 서로 다양한 금융 회사들이 일하는 것 자체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서로 이제 라이센스를 받든지 서로 협의를 하든지 정부한테 그런 승인을 받든지 그런 게 좀 많지만은 디파이 자체는 일단 투명하고 다 그 온라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서로 그 사용하고 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딱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쉽게 이제 서로 경쟁도 할 수 있고 혁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세 가지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왼쪽이랑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요, 서로 디파이의 다른 프로토콜들이 서로 얼만큼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이제 초록색의 M자가 이제 메이커고요. 이제 왼쪽에 보면 그게 이제 컴파운드라고 이제 그것도 대출 서비스인데 이제 보시다시피 그 메이커에 있는 이제 유저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컴파운드에 있는 그 유저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밑에 있는 게 유니스왑이라고 탈중앙 거래소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보았을 때 2019년 그때 이제 이거를 찍은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간으로 보면요, 이건요 1년밖에 안 지났어요. 이거는 2020년, 그리고 그러니까 그 디파이가 크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훨씬 더 복잡하죠. 그다음에 훨씬 더 많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다양한 이런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나오면서 서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작용을 하고 그다음 더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더 많이 사용하는 거죠. 저희가 기존 금융에서도 이제 금융이나 경제가 발전하는 발전할수록 다양한 회사들이 나오고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며 다양하게 서로 이제 그 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파이에서도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서로 일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오른쪽에 보면요, 저희가 아까 얘기한 이제 머니레고를 좀 더 이제 간단하게 보여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더리움만 보면요, 이더리움 자체가 베이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탈중화된 이제 그런 상품들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대출로 해서 해주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간단하게 그냥 현금이라 칩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돈이 있어요. 그럼 돈이 있으면 뭘 할 수 있죠? 돈이 있으면 일단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출을 받거나, 그래서 그런 이제 컴파운드나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또 돈이 있으면 뭘 할 수 있죠?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로 바꿀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탈중화 거래소나 그런 데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탈중앙 거래소나 그런 이제 뭐 기존을 치면은 마치 주식 시장이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데이터를 좀 더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체인링크처럼 이제 그 가격이 얼마인지 그런 걸 확인해 주는 것도 있고, 이제 아니면은 그런 거를 그 이제 보통은 뭐 컴퓨터가 사용하지만은 좀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핸드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뭐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재련이나 그런 이제 좀 다양한 이제 또 핸드폰 같은 액세스를 좀 도와주는, 그러니까 접근성을 좀 늘리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더리움 이제 하나에서 이제 탈중화된 레이어가 딱 나온 건데, 그러니까 기본이 나온 건데, 그 기본을 이제 레고처럼 하나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디파이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아시다시피면은 밖에 이제 NFT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NFT 같은 경우에도 디파이랑도 이렇게 같이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FT 같은 거를 팔거나 그걸 뭐 담보로 잡거나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얘기하는 이 금융 레고의 그 이제 가능성은 꽤 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많은 이제 발전도 있었고요. 물론 이제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가장 큰 발전 중에 하나는 이제 디파이는 옛날에는 진짜 이더리움만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더리움 외에도 다른 이제 메인넷에도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더리움이 반 이상을 차지하긴 하지만 뭐 트론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낸스 체인이라든지 등등이 많고요. 그리고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이제 다양한 체인들 같은 경우에도 디파이에 대해서 계속 확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더리움이 뭐 지금은 괜찮지만은 특히 이제 많이 사용될 때는 이제 가스비가 비쌉니다. 가스비가 비싸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이제 유저들이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좀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담을 이제 다른 메인넷을 통해서 이제 좀 약간 줄어들고 그만큼 이제 더 많은 유저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클레이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디파이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이제 확장을 했는데 이제 클레이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국내 시장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원래 디파이 시장이 해외에 좀 집중됐다 그러면은 이제 국내에 있는 그런 그 유저들도 좀 더 접근하기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 체인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접근성도 늘리고 그다음에 다양한 유저들도 확보가 가능한 거죠. 자, 이제 다른 부분은 또 이제 접근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디파이를 사용했을 때는요, 물론 이제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진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옛날에 컴퓨터 사용하거나 진짜 커다란 뭐 핸드폰이나 삐삐 사용한 것처럼 처음에는 기술도 좀 알아야 됐고요. 잘 고장나기도 하고 좀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자본이 쌓이고 점점 더 유저가 많아지면서 좀 더 이 디파이를 쉽게 사용하면 좋겠다. 심지어는 디파이를 사용해도 내가 이게 디파이인지 모르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뭐 다 얘기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스타디앱이나 디파이 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디파이에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 금융이라 치면은 다양한 이제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뭐 파생 상품이라든지 그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주문을 넣거나 그럴 텐데 그런 거를 좀 더 쉽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하나 했던 거를 한 번에 이게 모아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에그리게이터를 하는데 그런 이제 에그리게이터도 있고요. 아니면은 밑에 이제 모놀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암호화폐나 그런 게 있으면은 디파이나 그런 거를 결국에 현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카드로 연결을 해서 바로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모놀리스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아르젠트라든지 그런 이제 저희가 핸드폰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갑들. 그다음에 디파이 이제 그런 프로토콜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접근성을 늘린 거에 좀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디파이가 전체적으로. 그 외에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기관들이랑 얘기를 많이 했죠. 국내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진행된 건 해외가 좀 더 많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 같은 경우는 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는 자산,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인보이스,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자산들을 담보로 사용해서 이제 사람들이 빌릴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얘기한 예를 들어서 메이커다오에서도 이거 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리긴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뭐 프랑스에 있는 큰 은행 이제 소시ete 제너럴이랑도 이제 대출 서비스를 한 거죠. 어차피 은행이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저희가 그 법적이나 그런 거만 문제만 없다 하면은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큰 그거는 우려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이란 스테이블 코인이 있을 때 어차피 그분들이 봤을 때는 유로로 이제 그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러면은 기존 은행 빌리는 것보다 좀 더 싸게 빌리면은 더 좋기 때문에 디파이 어떻게 보면 그런 장점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제 많은 확장도 했지만은 아직도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지금까지 해킹당한 이제 다양한 프로토콜인데요. 사실 리스트가 더 길지만은 저희가 그냥 여기서 좀 잘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다시피 다양한 이제 디파이 관련된 프로젝트, 뭐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브리치라든지 등등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는데요.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고의적으로 하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면서 당연히 디파이에 있는 유저들이 디파이에 대한 신뢰나 아니면은 이제 보안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중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알다시피 그 러그풀이라고 해서 이건 좀 더 악의적으로 그러니까는 디파이 프로토콜을 운영하면서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투자금을 받고 도망가거나 그런 경우도 꽤 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같은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채권인데요. 자, 제가 왜 미국에 있는 채권을 여기다 했냐면 그 디파이 어떻게 보면은 초반의 장점 중에 하나는 디파이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예치를 하거나 하면은 그 이자 소위 말해서 리워드 이자를 좀 많이 줬어요. 어떤 경우에는 뭐 적어도 8%, 많은 경우에는 20%, 뭐 30%. 뭐 아시다시피 테라가 그 무너지기 전까지만 했어도 앵커도 적어도 20% 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높은 이제 그 이자를 갖고 승부를 걸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그 미국 그 채권 금리 자체가 높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이제 유저들이 디파이에 대한 리스크를 하고 할 딱히 이유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디파이 같은 경우에 지금 예치 이자가 거의 2에서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채권이 훨씬 더 안전한데 미국 채권에 넣는 이자가 이제 지금 디파이에서 받는 이자보다 높기 때문에 기존의 디파이를 약간 접근하고 하려던 이제 그런 유저들이 많이 떠나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디파이의 이제 새로운 프론티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디파이가 많이 성장도 했고 많은 문제점도 있었고 많이 해결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디파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뭘까라고 하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크게 좀 이제 거론되는 게 거버넌스랑 그다음에 다오입니다. 자, 거버넌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정책 그런 뜻인데요. 거버넌스를 이제 저희가 좀 더 쉽게 이해하자면은, 저희가 만약에 기업이 있다 그러면은 기업에서 이래서 주식이 있다 치면은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이 주주총회 같은 거 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이렇게 운영하면 좋겠다. 우리는 이 회사가 이런 거는 잘못했으니까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도 낼 수 있고, 그다음에 결정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게 거버넌스고요. 그다음에 다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마디로 스스로 움직이는 그 이제 그룹이란 뜻인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 블록체인 자체는 디파이도 그렇지만은 탈중화되기 때문에 딱 중화된 회사가 보통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탈중화됐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긴 하죠. 하지만은 이제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다오 형태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다오 형태로 갔을 때 실제로 결정은 어떻게 내리며 그 다음에 그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등등,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이게 그러면은 뉴 프론티어냐? 사실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옛날에도 얘기 많았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이더리움이랑 이더리움 클래식 그 지금 나눠진 것 자체가 다오에 대해서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 이제 다오에 대한 그 아이디를 갖고 있던 프로젝트가 해킹을 당하면서 나눠진 것처럼 역사가 깊은데,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그 디파이 내에서 원래 특히 가지고 있던 장점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 안에서 내는 이제 그런 결정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도 메이커 같은 경우에도 그 작년부터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해산됐습니다. 원래는 메이커 재단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메이커 재단에서 일을 했는데, 메이커 재단이 해산을 되면서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이제 델리게이시라고 이제 저 같은 이제 위임자들이 대신 이제 결정을 어떻게 보면은 홀더들 대신에 모아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델리게를 봤을 때 저희가 가장 많고요. 지금 한 전체 10% 이상 정도 들고 있습니다. 메이커에.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특히 그 어떻게 보면은 거버넌스 안에서 그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이커 외에도 다양한 이제 거버넌스들을 많이 도와주면서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클레이턴도 이제 같이 이제 그 메이커 쪽이랑 해서 이제 거버넌스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디파이 쪽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뭐 거버넌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버넌스 자체가 그 토큰이나 아니면은 모든 거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봤을 때 디파이의 그 새로운 프론티어이긴 하지만은 이게 모든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안은 아닙니다. 거버넌스는 한마디로 말해서 회사 안에서 운영되는 걸 도와주는 건지, 저희가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사에 있는 사람이 바뀌었다 해서 회사가 안 망하는 건 아닌 것처럼 다오의 그 운영 방식이 바뀐다 해서 다오 자체가 잘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그래도 그런 걸 좀 더 탈중화하고 좀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좀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현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다오나 그런 쪽으로 많이 하려고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는 말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지만은 다오가 붙었다 해서 다오는 아니에요. 확실히 저희가 이제 누가 자기가 스스로 잘생겼다 하더라도 꼭 잘생긴 거 아닌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다오라 해서 다오는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로 다오로 가는 거는 꽤 복잡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디파이 쪽에서 약간 프론티어로 부르고 계속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는 뭐 메이커 다오처럼 이제 디파이 다오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다오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다오가 또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존에 알던 다오랑은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은 다오가 한마디로 해서 스스로 운영되는 이제 그 그룹이라 하면은 그렇게 좀 더 이제 넓게 보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디파이 외에도 다오 자체가 뭐 NFT가 됐던 그게 뭐 소셜이 됐던 아니면 다양하게 됐던 그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뭐 제가 얘기했듯이 뭐 디파이뿐만 아니라 다오 안에서도 문제는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은 다오 자체는 간단히 얘기하면은 정책을 세워서 이제 규칙을 세우는 건데 그 규칙을 어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규칙을 어기지 않는데 악용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들이 있었냐면요. 그 정책에 있는 거를 위반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악용을 해서 스스로 예를 들어서 뭐 몇천억이나 아니면은 이제 몇백억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해킹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어떻게 그거를 이제 대응을 할 건지. 만약에 이제 다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정책상에서 가능한 거는 다 하는 게 맞지만 근데 그렇다고 홀더들이나 아니면 프로토콜에서 이거를 악용을 당해서 돈을 잃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질문도 있고요. 다른 거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제로 홀더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게 팀이 원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제 바이낸스 체인의 비너스 이제 프로젝트라고 디파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있던 그 이제 홀더들이 투표를 해서 프로젝트를 그냥 이제 그만두고 남은 돈을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로 만들자라고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과반수가 그걸 동의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팀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적대적으로 이제 악용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 투표는 무효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정당한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홀더들이 원하는 건데 그거를 팀에서 그냥 이제 소위 말해서 그냥 그 안 듣고 진행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런 질문도 있고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그 법적으로 이제 그 계약까지 다 했는데 거버넌스에서 싫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리서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NFT 관련 프로젝트였는데요. 그 이제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았는데 거버넌스에서 이 투자를 한 투자자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많이 안 도와줬다 해서 그 갖고 있는 돈을 그냥 환불해 버렸어요. 근데 그러면은 거버넌스에서 이 결정한 게 그 팀이랑 그 다음에 이 투자자가 어떻게 보면 한 계약서보다 더 강력한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옳다 그르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다양한 어떻게 보면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고민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이제 특히 이론이랑 실행이라 해서 theory and practice라고 많이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접근할 수 있을 거고 그거를 제가 이제 뭐 메이커라든지 등등 해서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해보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적용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이론팀에 보내서 여기서 다시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돌아가게 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희가 뭐 메이커라든지 다양한 데서 이미 그걸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다 들어가지는 않겠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일단은 기존에 있는 디파이라든지 다오들을 보고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를 분석을 해보고 잘 되는 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다양한 다오에 적용을 해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거버넌스는 사실 이제 좀 다양한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좀 더 기술적인 거긴 한데 이제 그런 거버넌스 자체가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저희도 지금 이제 같이 연구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투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제 보시다시피 특히 이제 그 시장 자체가 그 좀 아직 성장한 단계이기 때문에 좀 재밌는 일도 좀 많긴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해는 못하겠지만은 그 뭐 다양한 이제 CEO나 아니면 팀에서 봤을 때는 그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하지 않고 그냥 특히 디파이 같은 경우는 익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거는 또 이제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저희는 생각했을 때 디파이든 NFT든 이제 소통 같은 걸 중요하게 하고요. 그래서 뭐 투표를 하거나 참여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왜 투표를 그렇게 했고 참여를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자금 특히 운용도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부분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돈이 있는데 그 돈에 대해서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이제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특히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일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투표한 거 기록하는 거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뭐 다양하게 좀 빠르게 가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메이커다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메이커다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다오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다오로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다오로 시작을 했는데 직원들한테 월급을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특히 그 당시에는, 왜냐면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우리가 그냥 다오로는 안 되고 그럼 재단을 만들어서 그거를 좀 이제 준비를 하자, 다오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메이커 재단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재단에서 충분히 준비가 된다고 했을 때 지금처럼 이제 다오가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라는 회사가 없어요. 물론 저희가 아까 전에 일찍 얘기했긴 했지만은,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도 팀원이라 하기도 좀 애매해요. 저희는 이제 콜 유닛이라 해가지고 각각 이제 그 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각각 팀은 물론 뭐 회사일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익명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저희 같은 이제 델리겟, 그 다음에 이제 위임자 그런 것도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위임을 하면서 느낀 게, 이제 거버넌스나 그런 데 참여를 하면서 그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특히 이제 그 리소스도 많이 드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비용도 줘야 된다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제 메이커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보면은 정치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성장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처럼 다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장하면서 또 그 안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좀 약간 좀 이상한 분들도 있고요. 근데 솔직히 뭐 블록체인 하면은 다들 좀 이상하기 때문에 뭐 놀랍지는 않지만, 특히 이제 디파이나 다오에는 좀 많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양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그 질문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뭐 질문이 있으면은 그 질문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지금 뭐 질문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제가 내려온 다음에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떻게 그 질문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네, 즉석에서 질의응답 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나쁜 질문은 없습니다. 저는 다 그냥 그 이해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아무래도 무대 내려가셨을 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남두한 대표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블록체인 디파이 생태계에서 매우 초창기 때부터 이 탈중앙화된 금융 상품을 넘어서 탈중앙화된 운영 체계까지 선도한 메이커다오에 계시면서 이 습득하신 노하우를 짧은 시간 안에 들어볼 수 있는 매우 귀한 기회였습니다. 많은 자금이 모이고 발전하고 있는 디파이 산업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가는 많은 분들에게 유의미한 시사점들이 잘 전달되었길 바라겠습니다.